제큐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커버드콜 ETF들이 있습니다. 상장 당시부터 제큐의 대항마로 불렸던 GPIQ, 2024년 최고의 액티브 ETF로 선정된 QQQI가 그 주인공인데요. 제큐와 나머지 두 ETF 어떠한 차이가 있고 또 어떤 ETF를 선택하면 좋을지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상승에 참여할 수 없는 전통적 커버드콜 ETF와 달리 주가 상승에 일부 참여할 수 있고 높은 월배당까지 기대할 수 있는 차세대 커버드콜 ETF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ETF가 바로 제큐입니다. 제큐의 성공은요, 유사 전략의 나스닥 100 액티브 커버드콜 ETF들이 상장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죠. 제큐 상장일이요, 2022년 5월 3일인데요. QQQI가 2024년 1월 30일, 그리고 GPIQ가 2023년 11월 24일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QQQI, GPIQ 말고도요, 더 많은 나스닥 100 커버드콜이 있어요. 그런데 의미 있는 자금 유입, 그리고 선과를 보여주고 있는 ETF는 바로 이 두 ETF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수는 QQQI가 가장 비싸고요. GPIQ가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려요. 기초지수가 다른 ETF들의 단순 보수를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액티브 ETF잖아요. 단순 보수보다는요, 운용 전략을 고려해서 마음에 드는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ETF 모두 주식을 매수하고 나스닥 100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ETF인데요. GPIQ와 QQQI가 나스닥 100을 100% 복제하는 반면에 제큐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나스닥 100이 아닙니다. 나스닥 100은 아닙니다만 나스닥 100과 성격이 매우 유사하긴 합니다. 나스닥 100 구성 종목이 기본으로 되는 데다가 나스닥 100과 트래킹 에러를 2에서 3%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적인 운용 가이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100이랑 완전히 동떨어진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편입비 상위 10종목인데요. 제큐, QQQI, GPIQ 크게 다르지가 않죠. 실제 포트폴리오 전체를 열어보면요, 제큐는 93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나스닥 1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목이 22종목이나 되긴 합니다. 다만 이 22종목의 비중이 6.25%밖에 되지 않아요. 크다면 크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큐의 주식 포트폴리오 성과가 나머지 ETF들과 유의미한 수익률 차별화를 만들어낼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액티브 ETF로서의 운용 역량이 발휘되는 곳, 결국 새 ETF의 수익률 차별화가 만들어지는 것도 옵션 전략입니다. 커버드콜 ETF를 오래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텐데요. 커버드콜 ETF의 주식시장 상승 참여율과 옵션 프리미엄은 반비례합니다. 그런데 새 ETF 모두 정해진 룰대로 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 개입이 됩니다. 지금은 옵션 프리미엄을 포기하더라도 나스닥 100 상승에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스닥 100 상승 참여율을 포기하더라도 더 높은 옵션 프리미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어떠한 ETF가 시장에 대한 판단을 바르게 하고 그에 따라서 옵션의 행사가, 옵션의 커버리지 비율을 잘 조절하는지가 새 ETF의 성과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옵션 전략은 어떻게 다를까요? 기본적으로 만기 1개월 이내 나스닥 100 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옵션 전략의 차이는 옵션의 행사가, 그리고 옵션 매도 비중에 있습니다.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보고 계시는 화면의 수치들은 정확하진 않아요. 운용사의 마케팅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를 한 건데, 운용사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의 추측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큐부터 보면요, 제큐는 평균 2.5% OTM 콜옵션을 매도를 합니다. 시장 상승 참여율을 높여야 할 때는 행사가를 높게 설정을 하겠죠. 반대로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사가를 ATM에 가깝게 설정을 할 겁니다. 옵션 매도 비중을 90에서 100%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거의 100%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요. 제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콜옵션을 직접 매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ENL을 매수하는데요, 간혹 ENL 비중이 옵션 매도 비중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ENL 비중과 옵션 매도 비중은 다릅니다. 제큐의 ENL 비중이 20% 수준인데요, 제큐의 주식 상승 참여율 그리고 월배당의 수준을 고려를 했을 때 절대 옵션 매도 비중은 20%일 수는 없습니다. 90%에서 100%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QQQI는요, OTM 콜옵션을 매도해요. 행사가를 얼마로 결정할지는 유동적인데요,
1에서 4% 수준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추측은 되고요. 옵션 매도 비중이 높을 때는 90%를 넘을 때도 있고요. 낮을 때는 70% 미만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75에서 85%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 ETF이긴 합니다만 이 옵션의 행사가와 이 옵션의 매도 비중을 어떤 매니저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스닥 100 변동성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모델이 있어요. QQQI의 운용사인 네오스는요, 데이터 드리븐 옵션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특정 모델에 의해서 옵션의 행사가 그리고 옵션의 커버리지 비율이 정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 상승의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ETF는 GPIQ입니다. 옵션의 매도 비중이 25에서 75% 범위에서 조정이 되는데요. ZEP 그리고 QQQI와 비교하면 훨씬 그 범위가 넓죠. 옵션 매도 비중 25%라고 가정을 하면요, 나스닥 100 상승에 최대 75%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ZEPQ와 QQQI는 OTM 콜옵션을 매도를 하는데요, GPIQ는 ATM 콜옵션을 매도를 합니다. OTM 옵션보다요, ATM 옵션이 프리미엄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ATM 옵션을 매도해서 더 많은 옵션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거고요. 시장 상승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참여할지는 오직 이 옵션 매도 비중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GPIQ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한다는 가정하에 나스닥 100 상승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는 ETF는 GPIQ고요. 변동성이 가장 낮은 ETF는 ZEPQ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QQQI의 상장일인 2024년 1월 30일부터 2025년 6월 17일까지 QQQ와 나머지 새 ETF의 누적 성과 추이입니다. 커버드콜 전략이라고 하면 높은 하락 방어력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높은 하락 방어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QQQ보다는 낮은 변동성을 유지를 하면서요, 상승장에서는 좀 덜 올라가고 하락장에서는 덜 빠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의 단 몇 개월 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도 참고 삼아 보여드리면요, 연초 이후 하락장에서 QQQ는 22% 하락을 했는데 ZEPQ와 QQQI는 19% 각각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4월 8일 저점 대비해서 6월 17일까지 반등장에서는 QQQ가 27% 상승 반면 나머지 커버드콜 ETF들은 QQQ 성과에 다소 못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커버드콜 ETF인 것 감안해도 ZEPQ 성과가 유독 부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매니저가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옵션 전략을 보수적으로 바꿨는데 예상과 달리 시장이 급등을 해버린 거죠. ZEPQ 성과 부진 요인에 대해서는요, 심도 있게 다룬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ETF 모두 월배당을 지급을 합니다. 최근 12개월 배당 수익률 QQQI가 가장 높아요. 개인적으로는 배당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차이는 월별 배당금 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ZEPQ는 매월 분배금 편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옵션 프리미엄과 주식의 배당이 월배당의 주요 재원인데 옵션 프리미엄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크다 보니까 ZEPQ 역시 분배금 편차가 이처럼 들쑥날쑥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 GPIQ랑 QQQI는 비교적 일정하게 분배금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일정한 수준의 분배금을 원한다면 GPIQ나 QQQI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새 ETF 모두 훌륭한 ETF인데요. 다만 성향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낮은 커버드콜 ETF를 원한다면 ZEPQ가 좋습니다. 새 ETF 중에 변동성이 가장 낮아요. 높은 배당 수익률보다 나는 나스닥 100 상승에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GPIQ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수익률 높은 ETF를 원한다면 QQQI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QQQI가요, 단순히 배당 수익률만 높은 것이 아니라 토탈 리턴도 앞에 두 ETF와 비교하면 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일부를 나스닥 100 커버드 콜로 교체하시려는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지금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나스닥 100만 온전히 들고 가기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나스닥 100과의 조합을 고려하신다면 상승 참여보다는 변동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실 텐데, 그렇다면 ZEPQ가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QQQI, GPIQ 반반씩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QQI와 GPIQ가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요. 반반씩 투자를 하시게 되면 월 초에는 GPIQ로 분배금 받으시고요. 중순 이후에는 QQQI로부터
분배금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ROC에 대한 문의도 많이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ZEQ, QQQI, GPIQ 모두 ROC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OC에 대해서는 잘못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ROC 비율이 매우 높게 나오는 이유를 포함해서요. ROC 관련된 내용은 별도 영상으로 준비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